안녕하세요. LTK 수학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제 수학과 5강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에서는요, 이제 일단은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지수와 로그는요, 지금 이제부터 배우기 위한 단지 그냥 연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서 지수 함수예요. 그럼 다음에는 로그 함수를 배우겠죠.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배울 건데요. 오늘 지수 함수뿐만이 아니라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까지 해서 함수까지 따라 나온다면 방정식과 부등식도 원래 따라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수 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수 함수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자, 지수 함수가 나왔다면 반드시 그 그래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그래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 나와 있죠. 저번 시간에도 힌트를 드렸겠지만 제가 y는 a의 x제곱꼴로 나타난다면 얘는 바로 지수 함수라고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a는 1이 아닌 양수면 되겠어요. 바로 요 a의 조건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죠. 1이 아닌 양수라고. 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었다. 이 조건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 이유는 로그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밑에 조건은 로그의 미세 조건과 같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래프는요, 따라서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 하나 나눠지고요. 그 다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 그래프로 나눠진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런 게 지수 함수고,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 y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다 지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지수꼴의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더라도 이것도 지수 함수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함수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경우로 나눠준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래프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볼게요. y는 a의 x제곱. 그쵸? 얘 지금 보이시죠? y는 a의 x제곱 한번 x에 0 넣어볼까요? 그쵸? 0 넣으면 반드시 지금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에 0 넣으면 1 나오니까 반드시 0,1은 무조건 지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은 반드시 지난 점이라는 점, 요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a가 1보다 클 때, 그쵸? 1,a 지나고요. 마이너스 1,a분의 1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 어쨌든 알아주셔야 할 것, 0,1은 a가 1보다 크건 0보다 크고 1보다 작건 이 두 범위가 상관없이 무조건 0,1은 당연히 지나야 하는 점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쵸, a가 1일 때는요, 그쵸, 보이시나요? a가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는 2의 제곱하면 얼마예요? 2의 제곱하면 얼마? 4. 그쵸? 밑에 거 한번 지우고 할까요? 2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8이죠. 2의 4제곱은 얼마? 16. 보이시죠? 여기서 지수가 커질수록 계속 값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밑이 1보다 클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a가 1보다 큰 그래프는요, 지금 우상향 곡선이죠. 그쵸?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요 조건을 한번 활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2분의 1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2분의 1 보이시죠? 2분의 1 다음에 2분의 1 제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또 2분의 1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8분의 1이죠. 즉 갈수록 지금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는 지금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수가 커질수록 지금 값도 작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하향 곡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즉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은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죠. 그쵸? x값은 전체가 될 거예요. 근데 y값은 어떻게 된다?
그쵸? 밑이 양수고요. 그러면 y값, 함수값 나오는 함수값도 무조건 양수일 거기 때문에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의역 다시 써보자면 정의역은 이렇게 쓸 수 있죠. x는 실수 전체의 집합.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x는 실수. 그다음 뭐 치역은요. y는 y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셔도 무조건 정의역, 치역을 구분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은요, a가 1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까요? 그래프는요, 0,1 지나겠죠. 아까 그래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의 x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0 넣으면 무조건 a의 0제곱. 어떤 수든 0제곱하면 1이니까 0,1은 반드시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 1 넣으면 a 나오기 때문에 1,a 나온다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x축을 무조건 점근선으로 한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쵸? 아까 그래프 모두 지금 점근선이 뜻이 뭐예요?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 거잖아요. 않는 선이니까 이렇게 가 있고 아까 a가 1보다 클 때, 요거는 a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요 사이점은 바로 0,1이겠죠. 어쨌건 요 두 그래프 모두 지금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대1 함수죠. 그쵸? 1대1 함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1대1 함수가 뭔지는 아시겠죠? x값, 두 x값이 서로 다르다면 그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는 게 1대1 함수였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5번,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a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a분의 1이라는 게 뭐예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지수에서 배웠던 겁니다. 이렇게 지수, 로그에서 배웠던 게 활용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복습해주세요. a분의 1은요. a의 마이너스 1제곱, 즉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상 개념 들어갑니다. a의 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되었다. 즉 y축 대칭이라는 소리죠. 수상 26강 그 도형의 이동에서 y축 대칭이라는 거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지수함수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제 함께 알아보아야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 평행이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은요,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 a는 양수, a는 1이 아니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건이고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쉬운 개념이에요. 그쵸? 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a의 x제곱이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얘는 그쵸? 도형이잖아요. 점이 아닌 이상 다 도형인 거예요. 도형이기 때문에 그쵸? 도형이기 때문에 x 대신에 x-m을 대입해 주시고요. y 대신에 y-n만 대입해 주시면 평행이동은 끝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얘는 y-n은 a의 x-m인데 그쵸? y 혼자만 쓰는 걸 좋아하니까 그게 원칙이니까 n을 넘겨줄 겁니다. 이항해 줄 겁니다. 그래서 y는 a의 x-m 플러스 n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절대로 요 n을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y도 y-n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 한번 볼까요?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다면 그쵸? y 대신에 y 플러스 3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2에 x 대신에 x-1 넣어줬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항해서 마이너스 3 가겠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y는 2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대칭이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동 각각 어떤 대칭이동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대요. 그쵸?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지금 써있죠?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 즉 x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칭이동했을 때 이 경우를 이렇게
바로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수함수 y는 3의 x제곱이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이동하면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이야. 이렇게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x축 방향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원칙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시면 되겠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기억할 필요 없으세요. 자, 그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신다면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뭐 이렇게 주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a분의 1이기 때문에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다 괜찮아요. 그 다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의 경우는 그쵸?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주시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둘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빠진 게 있는데 여기에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는 거잖아요. 즉 역함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a의 x제곱에서 그렇죠. x는 a의 y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바꿔주셨잖아요. 자, 그럼 이제 y에 대해서 표현할 겁니다.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원칙상 2에서 로그 a의 x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놀랍죠? 그쵸?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래서 역함수가 로그함수라는 것까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수함수 y는 3의 x제곱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쵸?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는 잘못 쓰셨네요. 마이너스 y는 그쵸? 3의 x제곱이므로 그쵸?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신 거죠.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 다음 얘를 더 변형해서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점 대칭 이동 뭔지 아시겠죠? 마이너스 y 넣으시고요. 3의 마이너스 x제곱 넣으시고요. 그러면 y는 하니까 마이너스 붙으시고 3의 마이너스 1제곱 있으니까 3분의 1 넣으시고 그 다음에 x제곱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대소관계인데요. 여기서 이것도 역시 최대 최소 구할 때 많이 쓰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을 쓰셔야 돼요. 지수함수 아까 배웠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y는 a의 x제곱에서 a가 1보다 클 때 x1이 x2보다 크면 x1이 x2보다 작으면 a x1도 a x2보다 작죠. 그쵸? 얘는 a가 1보다 클 때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가 1보다 클 때 그렇죠. 지수가 클수록 더 커진다고요, 값이. 그래서 우상향 곡선이 그려졌다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 얘는 별로 안 헷갈리시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0보다 크고 a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때 x1, x2 똑같이 대소관계는 똑같은데 이때는 ax1이 ax2보다 더 크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지수가 클수록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하향 곡선이 그려지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기억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의 연결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시 보시면 그쵸? 2하고 2의 루트 3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있는데요. 2는 2의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의 1제곱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의 루트 3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있을 겁니다. 이때
그쵸? 1, 루트 3, 2 이렇게 대소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밑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부동호 그냥 붙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3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의 0.5제곱이 있네요. 그 다음에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을 겁니다. 이때는 그쵸? 3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0.5가 크고 마이너스 1이 작기 때문에 가장 작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같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내용 볼게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정의역이 n부터 m까지 범위가 정해질 거예요. 원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었기 때문에 범위를 정해주지 않는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정해져 있는 x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이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a가 1일 때는요. 그쵸? x가 m일 때 최소값이 a의 m제곱이고요. x가 n일 때 최대값이 a의 n제곱인 거예요. 그쵸? 얘도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이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x가 m부터 n까지였어요. 그럼 m일 때, x가 m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x가 n일 때 최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 a가 1보다 클 때. 근데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요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이때는 반대로 x가 m일 때, 얘가 가지고 x가 작을 때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는 y 값은 최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 얘는 x가 n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이 2부터 4까지래요. 그쵸? 2부터 4까지인데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이 있는 최소값,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가 2의 x제곱인 값은 그쵸? x가 2일 때 그쵸? 밑이 1보다 크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지겠죠. 그 다음 x가 4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요 경우를 기억해 주세요. 그럼 최소값 얼마? x 2 대입한 값 2의 제곱 4가 가지겠죠. 4 가질 거고 x가 4일 때는 그쵸? 2의 4제곱이니까 16을 가지겠죠. 이렇게 각각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분의 1의 x제곱일 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2일 때는 오히려 최대값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최소값, 그래서 최대값이죠. 잘못 썼네요. 최대값은 3분의 1의 제곱, 즉 9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x가 4일 때는요. 최소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4제곱이니까 즉 81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어서 이제 이런 다양한 꼴이 있을 때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y는 a의 x제곱의 제곱 플러스 pax 플러스 q 꼴의 최대 최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되겠습니다.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면 훨씬 편하게 풀 수가 있는데 근데 t를 값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요. 무조건 t가 0보다 크겠죠. 어차피 밑의 조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건데 1이 아닐 건데 이 조건에서 어쨌든 밑이 양수잖아요. 근데 그럼 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그 값은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t가 양수한 요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꼭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값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거기 때문이죠. 이때 t에 대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차함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t를 넣었다면 그쵸 y는 t제곱 플러스 pt 플러스 q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이 2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t의 값의 범위에 따른 t의 값의 범위를 x의 값의 범위에 따른 t의 값의 범위를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x값이 뭐 예를 들어 뭐 2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뭐 이런 식이라면 t의 값이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x값이 지금 2보다 작다면 t는요 0보다 크고 그쵸
a제곱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올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x의 값이 또 정해진다면 t의 값이 0보다 크다 말고도 더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안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a, 그 다음에 지수에다가 지금 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a가 1인 경우, a가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0,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 수가 있는데 증가함수 감소해주잖아요. 그래서 fx가 최대라면 afx 최대고 fx가 최소라면 afx 최소구나. 즉 왜냐하면 아까 계속 같은 내용이죠. a 지금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쵸. 지수가 클수록 그 값도 커진다라는 거. 값도 커진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쵸. 얘는요 감수함수고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fx가 최소라면 afx 요 함수 값은 최소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fx가 최소라면 그 함수 값은 최대가 된다는 점, 반대가 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4번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돼 있는데 얘 꼴이 반복된다면 얘를 뒤로 치환하는 거예요. 근데 얘 범위를 알아야겠죠. 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냐면 여기서 수하에 배웠던 아시죠? 산술기하 평균 아시죠? 요걸 이용해서 쓰시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얘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그쵸? 둘 다 양수고요. 둘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지워진단 말이에요. 최소값은 2 곱하기 루트 a의 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인데 둘은 역수니까 곱해서 1 되겠네. 이렇게니까 즉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생긴다는 거 아시겠고요. t로 치환하시면 역시 얘도 2차 방정식의 꼴로 변형이 될 거기 때문에 2번과 같이 풀이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지수 방정식이 될 텐데요. 자, 지수 방정식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지수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 함수와 비슷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 함수가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라면 다 지수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수 방정식도 역시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다면 다 지수 방정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2의 x제곱은 7 돼 있고요. 3의 2x 플러스 2는 5의 x제곱이다 라고 돼 있죠. 얘 모두 지금 지수에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지수 방정식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수 방정식 풀이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풀이법 모두 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 B가 0보다 크고 B가 1이 아니다. 즉 A 모두 밑에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자, 1번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주어진 방정식을 A의 fx는 A의 gx꼴로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밑을 같게 만든 다음에 지수를 같다라고 두면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밑을 같게 하고 지수끼리 비교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A의 fx, A의 gx 같다면 fx는 gx이다 이런 꼴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예시 문제 볼까요? 2의 x-4제곱은 8인데 그쵸? 8이라는 게 2의 세제곱으로 지금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때부터는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즉,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다고 하면 되겠죠? x-4는 3이 되므로, 즉, x는 7이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수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자, 지수가 같은 경우는 A의 fx, B의 fx는 A가 B이거나, 그쵸. fx는 0을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a, b가 숫자였다면 굳이 a는 b다 꼴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fx가 0인 경우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2의 3x-12는 5의 3x-12가 될 건데요. 12제곱 될 건데 첫 번째 쓸 수 있는 경우 뭐냐고요? 그쵸. 지수를
0으로 만드는 경우 되겠습니다. 즉 3x-12가 0이 되기 때문에 3x는 12, 즉 x가 4가 나오는 거 첫 번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경우 보시자면 그렇죠. 두 번째 경우 이 밑이 같다라는 경우를 쓸 건데 보이시죠? 둘 다 숫자이고 둘이 위치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2번은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x는 4이다. 이렇게 한 가지 해만 나올 수 있다는 점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밑에도 미지수가 포함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클 때 x의 fx 있죠? 그 다음에 x의 gx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는요, 한 가지 경우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fx랑 일단 gx랑 같으면 되겠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까지 같으면 되겠네. 이렇게 첫 번째 경우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그쵸.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밑에도 미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이 지수가 같지 않고 x가 1이었다면 요때도 같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은 몇 제곱을 해도 항상 1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수와 상관없이 밑이 1이라면 무조건 방정식을 해야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밑으로 미지수가 포함된 경우 3번 다시 썼거든요. 이거는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예요.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x제곱이 꼴이 반복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a의 x제곱은 t가 0보다 클 때 요때를 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유형이죠. 요때를 치환해서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a의 x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t가 0보다 큰 범위만 골라줘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요. 문제를 제가 가려버렸습니다. 자, 문제를 써드릴게요. 3의 2x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요런 식이 있네요. 자, 얘를 3의 x제곱을 이제 t로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할 겁니다. 치환해 보신다면 이제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될 텐데요. 왜냐하면 t로 치환하니까 지금 3의 x제곱의 제곱이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는 0이 되죠. 그렇죠. 얘가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인수분해 되죠.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t가 0보다 어차피 크잖아요. 이 범위를 꼭 설정해주고 가세요.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쵸. t값은 9밖에 안 되겠죠. t가 0보다 크다. 요 조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즉 t가 9이기 때문에 역시 3의 x제곱이 9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3의 x제곱이 9였다. 얘 이제 1번 유형 똑같은 거예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3의 x제곱은 9, 3의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므로 x가 2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요. x는 2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수 부등식이 되겠죠. 자, 부등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얘도 똑같은 개념이죠. 어쨌든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다면 무조건 지수 부등식이 된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의 4x제곱하고 2의 3x제곱이 크다. 뭐 이런 식이 돼 있다면 이것도 지수 부등식. 그 다음에 3의 x제곱 5에 3x 플러스 2 제곱가 보다 작다. 뭐 이런 경우도 지금 다 밑에 밑이 아니죠. 지수에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쵸. 다 지수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지수 부등식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부등식의 성질 보시면요. 자, 지수 부등식을 풀 때에는 a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쵸? 예를 들어 a가 1보다 클 때 보시면 a의 x1제곱이 a의 x2제곱보다 작대요. 그러면 얘 밑은 지금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어차피 밑이 1보다 크다면 지수가 클수록 값도 큰 거니까 그대로 x1이 x2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a의 x1
A의 x2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그쵸? 왜냐하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즉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뒤수가 클수록 값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우하향 곡선 되는 것도 확인했기 때문에 x1이 x2보다 크다는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결과를 내줘야 한다. 요게 바로 가장 실수 많이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도 보시면 지금 x1, x2 이렇게 돼 있는데 증가하니까 계속 갈수록 증가하니까 AX1, AX2 됐을 때 지금 AX2가 AX1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X1, X2 똑같은 돼 있지만 왜냐하면 AX1이 AX2보다 지금 더 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은 감소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수 부등식의 풀이법을 함께 알아봐야겠죠.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얘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A의 X제곱의 꼴이 반복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똑같습니다. A의 fx는 A의 gx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호 4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걸로 변형해서 지수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서 A가 1보다 클 때는 그쵸? fx는 gx보다 크다. 그대로 부등호 방향 그대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0보다 A가 크고 1보다 작을 때는요. 부등호 방향 바꿔서 fx가 gx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문제 보시면 2분의 1에 x 플러스 3은요. 64분의 1인데 64분의 1은요. 2분의 1의 6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 이렇게 됐는데 그쵸? 밑이 지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x 플러스 3, 6 쓰신 다음에 그쵸? 부등호 방향 바꿔서 이렇게 가셔야겠죠. 작다 라는 부등호를 바꾸시고 그래서 정답은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A의 x제곱의 꼴이 반복되는 경우 얘도 역시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시면 되는데 얘도 역시 t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범위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t가 0보다 크면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역시 제가 문제를 안 써놨어요. 그래서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3의 2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 식이 있는 거예요. 요 식에서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3의 x제곱 역시 t로 치환하시면 되겠죠? t는 0보다 크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 2차 방정식을, 2차 부등식을 푸시면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되시죠? t-1, t-3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t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t 대신에 3의 x제곱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즉 1, 2, 3의 x제곱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셨다면 1은요. 3의 0제곱이고 3은 3의 1제곱이기 때문에 x의 값의 범위도 구할 수가 있겠죠.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까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지수함수에 대한 개념 함께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 수학원 6강에서는 이제 이 지수함수에 관한 문제풀이 함께 들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